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신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당초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요구했던 배상액이 6조 원 수준이었는데 판정부가 인정한 건 3천억 원이 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2,90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론스타의 요구액이 6조 원 정도니까 한 4.6% 정도 수준입니다. 네. 배상액이 인정된 부분은 금융쟁점 중에 하나였던 매각 승인 지연 부분인데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좀 매각을 지연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판정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내놨죠. 맞습니다. 적은 배상액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배상액으로 분쟁을 좀 막았다라는 점에서 고무가 될 만도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예. 특히 판정부 내 소수 의견들이 우리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판정을 내린 만큼 끝까지 가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재판정부 내에서도 설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럼 취소 조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낙 판결문 자체가 오늘 급하게 나온 상황인데다가 판단 요지를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취소 소송에서 다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통상 판정이 나온 이후에 120일 후 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무부가 이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취소 신청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다음 달쯤에는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적지 않은 우리들의 세금을 또 낭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당시에 실기했었다는 점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당시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 묻고 이 세금으로 배상액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금융 분야에서 배상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1원이 나오더라도 그 1원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법을 통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사법제도의 문제가 되어서 국민이 물어내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일단 배상을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가 남고 손해의 원인 제공자가 공무원들일 테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얘기까지 실제로 나오고 있군요. 벌써 그런데 20년 전의 일이고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은데 문제는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공무원으로 일했었던 당사자들이 현 정부에 다 포진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했을 당시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금의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이었고요. 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당시 론스타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이었고요. 네. 또 이후 2008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하고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할 당시에 역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또 금융위에서 모든
모든 국을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근데 지금 이 사안들이 뭐 횟수로는 10년도 훨씬 더 된 일들이잖아요. 10년이면은 이 관련된 인사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모두를 좀 뭐 관련해서 책임을 묻기에는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미 헐값 매각 부분이라든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2008년 당시에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기는 힘들고 또 형사처벌 시효도 끝이 난 상황이어서 예. 관련자들 대상으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좀 언급했다시피 정쟁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는 꼬리표는 떼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재 판정이 우리나라가 치르고 있는 다른 또 국제적인 분쟁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 론스타 건 말고 또 진행 중인 국제 분쟁들이 있을까요? 네, 총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가장 큰 건이 엘리엇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손해봤다면서 제기한 소송이 예.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조 원 규모로 가장 크고요. 다음으로 역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관련해서 미국계 이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의향서만 내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중재안을 제출하지 않은 건도 총 6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 6건도 실제로 중재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론스타 분쟁의 취소 신청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분쟁들에 대한 결과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경제부 신용원 기자였습니다.